저는 뭐 해명을 대부분 할 때 퇴직해서 뭐 화훼농장 뭐 이런 농부가 되고 싶었다 뭐 이런 분들인데 그럼 퇴직하고 사시지. 광명시흥의 그때 당시나 뭐 지금 현재가 아니면 직접적인 업무 당사자로 좀 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경제부에서 무슨 이제 정보를 얻었는데 업무를 그쵸. 통해서 얻었는데 내가 이거 법조팀에 가서 이거에 관련 주식을 샀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리가 좋아. 가자! 듣다 보면 빠개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 안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아이 이게 기화입니까? 실화입니다.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4차 언론혁명에 작고도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진행하는 김기화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도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얘네 그래도 괜찮다 재밌다 오야 들을만 하다 싶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이미 누르신 분은 안 눌러도 됩니다. 그쵸.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래도 요새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아우 너무 많이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늘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부정탄다. 왜 좋은 일 있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자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자 강 기자부터 자기 소개해 주시죠. 열심히 취재하다가 와서 목이 타는 강병수입니다. 뭘 취하고 있나요? 매번 그렇게 물어봐요. 민망하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도 말하기 민망하다고 하니까 나중에 기사 나오기 직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정현욱입니다. 네, 이름 너랑 다 알아? 다 알지 이제. 황정호 기자가 나와서 아주 반가운. 음. 좀 계속 그냥 하시죠. 뭘? 진행하시죠. 진짜 흐름 진짜 못 잡는다. 진짜 오늘 왜 이래? 아니 지금 근황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근황 얘기하는 건데요? 아니 지금 빨리 넘어가야지. 아니요, 근황 얘기하는 건데. 아 그래요? 네, 그래 빨리. 손발이 안 맞네. 네. 아니 뭐 그때 우리 근현대사 아이템 다뤄갖고 네. 이번에는 좀 진지한 메일들이 많이 왔어요. 아 그래요? 아니 정말 여러분 내가 그 방송에서 여러분 뭐 문의 사항이나 비판, 분노할 게 있다. 정현욱 정규 기자한테 보내라. 칭찬할 게 있다. 김기화한테 보내라. 김기화 기자한테. 칭찬을 나한테. 야. 팬레터가 메일로 온 거예요? 아니 이제 팬레터가 아니야? 욕레터. 욕레터. 저번에 이제 의사 파업 다뤄갖고 의대생과 의사들의 욕설 예쁜. 메일이 한 수백 통이 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그 4.3 관련해서 네. 근데 이제 뭐 다 좋은 얘기는 아닌데 걔 중에는 연배가 뭐 한국 전쟁 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셔서 저희 부모님보다도 더 연배가 있으신 분도 이 연배 높으신 분들도 많이 보세요. 보시면. 뭐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진지하게 그걸 끝까지 보고 본인 생각을 굉장히 길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쓴 정성스러운 메일이어서 다 읽어봤는데 어떻게 대답을 안 하기가 좀 죄송할 정도로 좀 뭐랄까 형식을 갖추고 정색을 하고 하신 말씀들이라 그건 좀 시간을 나중에 따로 내서 제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때 무친 뉴스 브리핑이라서 짧은 시간에 예.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압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몇 개 빼먹고 막 이랬는데 또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오해를 또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 누락된 부분이 네,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좀 제한된 시간 안에서 좀 짧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길게 얘기하면 김기화 기자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합니다. 네. 지금 게스트 불러놓고 자기 얘기를 하고 내가 그냥 넘어갔잖아.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한번 시간을 들여서 정혁 기자가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하면 또 엄청 지루합니다. 네, 여러분 각오를 하시고요. 재미가 없어서 그런 그러니까. 거야. 자, 그럼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 뭐 이번 주엔 뭐 맞다. 그리고 여러분 그 뭐야 꽁다리에 보셨겠지만은 존노 지연노. 노존 씨.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나도 그때 없었구나. 아, 그 노전 씨 테너랑 임혜림 임선예 다시. 임선예 소프라노님 그분들 그 사인 CD 추첨을 통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그 뭐야 이메일 써주신 분들 해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10분
꽁다리 올라온 지가 지금 2시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이미 엄청 10분이 달렸더라고요. 넘게 거의. 네, 그래가지고 댓글. 추첨을 통해서 하기로 했어. 원래 제가 선착순을 할까 했는데 맞아. 선착순하면 또 너무 많은 분들이 또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그죠. 어차피 똑같긴 하지만 추첨을 통해서 서운하네요. 그나마 좀 공평한 느낌이잖아. 그나마 좀 공평하잖아 그래도.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이번 주에 뭐 없나요? 넘어가. 아니 이번 뭐 매주 좀 뭐좀 갖고 와. 좋구만. 자 다음 옥 기자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육식의 습격을 통해서 만난 목미알더비 오기정입니다. 아니 오민영 기자가 지난주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안 나왔는데 육식의 습격을 받아서 못 나온 거예요. 네. 본인이. 뭐 얼마나 먹었어요? 아니 근데 근데 좀 진짜 심각하게. 그래 아픈 거 같다. 그 놀리면 안 돼요. 아니 놀릴 건데. 그래서 오기정 기자의 어머님이 옥 기자의 근황을 주로 꽁다리를 통해서 이제 아세요. 네. 그래서 꽁다리를 보시고 어머님이 너 괜찮아? 또 연락 오셨어요. 뭐라죠? 그러니까. 네. 체한 거요? 급체해가지고 위아래로 쫙쫙. 고생 한 2kg 빠졌는데 다시 복귀가 다 됐습니다. 네. 1kg 빠졌다며 또 빠졌어? 2kg 정도 빠졌는데 아주 금방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얼마나 먹었어요 고기를? 사실 제가 그 삼겹살이랑 그게 있더라고요. 그 돼지 등갈비인데 그걸 튀겼어. 술안주로 그걸 튀겨가지고 술안주로. 네. 튀김옷 갈아입히고 빵가루 두툼하게 묻혀 기름속으로 퐁당. 조금만 튀겨지면 잠시 후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될지니 개봉박두 짜자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등갈비가 치킨인 척 위장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등갈비 튀김 진짜 필살기 빨간 양념장에 영해 버물이면 양념 통닭이야 등갈비 튀김이야. 보고도 도통 모르겠지만 침이 꼴깍꼴깍 넘어간다. 근데 그게 별미더라고요. 오. 이걸 들고 막 뜯고 막 이랬어요. 네. 육식의 습격. 그게 마지막 곡이었다고 합니다. 온몸으로 보여주는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육식의 습격을 당하기 전에 고기 조금씩만 드시고 주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이 게스트가 바로 앞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짧게 기사는 짧게 드리고요. 로고 듣고 1부입니다. 1부 알고 보면 더 빡치는 기사 알빡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공대 오빠 없이 오늘 녹화 괜찮을까? 괜찮을까? 걱정되신다고요. 물가에 내놓은 것 같이 불안한 이놈들에게 힘을 주시려면 좋아요 버튼을 공대 오빠 돌아온 뒤에 어떻게 달라질까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실 제일 불안한 건 접니다. 그쵸. 지금 녹화 안 되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빨간 불빛이 깜빡깜빡하고 있기 때문에 녹화가 되는 것으로 추정돼요. 네. 네, 되겠죠? 되겠죠. 될 거라 믿어요. 자, 여러분 지난주 우리 모두를 이제 빡치게 했던 이거는 모기 탑니다, 모기 타. 병수가 아주 빡쳤죠. 개빡치게 만들었던 기사. 역시 LH 관련 뉴스죠. 한 주 동안 정말 온 국민이 깊은 빡침 느꼈는데 여러분 내가 혹시 놓친 빡침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치. 오늘 하루 내가 너무 평안하고 행복했나? 너무 평안한 게 아니까 내가 LH 뉴스를 다 봤는데 내가 놓친 뭔가 빡침거리가 또 있지 않을까? 오늘 저희가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LH 관련 알고 보면 더 빡치는 기사 네. 알빡기 코너입니다. 그리고 역시 새로운 분들이 많이 보시면요 사회자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런 댓글이 있어요. 그런 댓글이 달리면은 구독자가 늘더라고. 죄송한데 여러분이 적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이렇게 해와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우리끼리 뭐 한다고 뭐 나오겠습니까? 우리끼리는 그냥 요긴 하고 말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속 취재하고 있는 KBS 국토교통부 출입. 이게 뭔 부냐? 경제부냐? 경제부입니다. 경제부 황정호 기자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해 주세요. 자기소개 있다고 말 안 했는데. 그 정도는 얘기 안 해도 할 수 있잖아. 저는 경제부에서 국토교통부 출입을 맡고 있는 바퀴와 삽 그걸 출입하고 있는 황정호라고 합니다. 바퀴? 바퀴와 삽. 저희가 바퀴와 삽이라고 부르거든요. 국토교통부. 바퀴와 삽. 달리는 것과 이거 파는 거. 건설하는 거. 근데 건설하는 지금 거. 아주 삽질을 하고 있죠. 정호 잘 나오고 있어? 잘 나오고 마이크 안 가리고 있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황영호 기자, 요 LH 건 이거 취재한 지 얼마 됐어요? 터졌을 때부터 했으니까. 근데 터졌을 때 본인은 근데 사실 놀고 있었다며. 어머, 놀다뇨. 이거 오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설명해. 저는 야근이었어요. 그날 했대요. 여러분 야근 아시죠? KBS 기자들은 이렇게 밤샘 근무를 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밤새 그날 이제 저녁에 출근해가지고 밤새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오전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사실 몰랐어요. 왜냐면 우리 이제 야근하기 전까지는 저는 완전 아예 안 보거든요. 그래서 아예 몰랐다가 이제 오후에 정신이 깨면서 이제 그 단톡방이랑 이런 걸 확인을 했더니 이제 사태가 터졌고 그래서 봤을 때 헉 하긴 했죠, 저희는. 왜냐면 근데 출입 기자 입장에서는 이제 야근을 왔는데 이제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야퇴를 한 날도 이제 기사가 쏟아지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 이게 그런 일이 매일 아니구나. 내가 해야 되는구나. 아 이제 나다. 내 차례구나. 이제 나다. 그래서 이제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자, 우리 LH공사 투기 사실 그 전에 LH 관련 얘기는 보통 이제 뭐 몇 기 신도시가 어디에 생긴다더라, 몇만 후라더라. 뭐 잠깐 뭐 집값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범죄 혐의 이런 게 돼가지고 갑자기 모든 국민들이 빡치게 만들고 있는데 자 일단 이 투기 의혹 제일 처음 스타트 시작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이런 폭로는 대부분 언론사 단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시민단체에서 추정을 했던 거는 LH 직원 14명 정도가 2만 3천여 제곱미터, 그러니까 이번에 신규 택지로 지정이 됐던 그 세 곳 중에 경기도 광명 시흥 일대 그 2만 3천여 제곱미터의 토지를 100억 가까이 이제 매입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14명이 100억어치를.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을 한다 이렇게 터뜨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당연히 바빠지겠죠. LH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밝힌 게 우리가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현직은 13명, 그다음에 전직은 2명.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15명이 연루돼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게 좀 특이해요. 제보를 그럼 민변에서 다 한 거잖아요. 그쵸. 시민단체로. 근데 진짜 영화 같은 스토리가 이게 이사대책의 이제 후속 조치로 신규 택지가 나온 건데 24일 날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그날 제보가 왔대요. 2월 24일에 그러니까 발표 날 택지가 발표가 되고 했는데 광명시흥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한 것 같다라는 제보를 받고 그 일대 이제 토지 등기부 등본을 떼면서 이제 본 거죠. 근데 뭐 블라인드 보면은 뭐 연차 낮은 LH 직원이 뭐 이렇게 제보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던데. 그거를 왜 어떻게 민변이나 참여연대 제보할 생각을 했는지. 보통 우리가 그런 걸 쥐고 있으면 언론사에 보통 제보하잖아. 그쵸. 언론사를 고를 텐데. 언론사를 못 믿는 거죠. 아니면 그러니까. 뭐 의원실에 뭐 갖다 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기존에 좀 그런 제보자들이 기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기관들의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좀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좀 씁쓸하긴 했어요, 저는. 차라리 언론사 단독이었으면은 이제 아예 시민단체가 더 뭔가 데스킹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자기들의 얘기를 다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죠. 그 판단이 맞았네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라인드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니는 분이 부장님을 통해서 들은 리얼 팩트. 현재 걸린 새끼들 다 부장 대우나 차장급이 대다수다. 즉 전원 다 50대 이상의 꼰대고 제보자는 같은 부서의 대리나 사원급으로 추정이 된다. 아래에서 일 존나 하는데 윗놈들 일 안 하고 입으로만 일하고 하니까 찔렸을 확률이 농후하다. 물론 이건 그냥 블라인드의 그림이다. 그리긴 한데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의 대부분 이제 급을 보면 그 LH 직원들이 1급에서 5급 정도로 나눠지는데 대부분이 이제 뭐 5급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사원, 그냥 일반 사원, 그리고 4급이 뭐 과장 대리, 3급이 부장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거의 이제 고참급인 거는 이제 맞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14명이 100억어치를 샀으면 15명. 15명이 100억어치 샀으면 1인당
100억 나누기 15 해봐 누가. 근데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그럴 수 그러니까 없어요? 전체 이제 토지 총액이고, 총액이고, 근데 이제 자기 돈은 이제 그 정도 들였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토지는 제가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이상은 대출을 70% 정도까지 이거 대출을 포함해서 해서 100억. 100억인 거죠. 그러면 말이 되지. 반 이상. 그러니까 땅값의 엄청나게 절반이 많죠. 대출이니까 사실 그러니까 더 나쁜 여기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서 막 안에서 평생 이 빵점을 떨었나 보지? 그건 모르죠. 제가 안 해서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조용히 몰래 해야 되는데 누군가 알고 제보를 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뭐 한 게 아니라 2017년부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해서 야금야금 매입을 한 거라서 좀 정황을 알고 있던 사람이지 않나라고 다들 그 추측을 하고 15명은 근데 있죠. 그럼 뭔가 업무적으로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특정이 안 그러니까 됐나? 지금 LH는 당연히 확인을 안 해주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각자 뭐 취재를 해보고 저희가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15명 중에 한 직원은 그러니까 2013년이긴 한데 광명시흥의 보상 업무를 하긴 했었고 본인이 토지를 매입하던 그 당시에는 그 다른 3기 신도시급인 신규 택지 사업 단장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일반인의 입장이니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그럼 이거는 직접적인 업무 당사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광명시흥의 그때 당시나 뭐 지금 현재가 아니면 직접적인 업무 당사자로 좀 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네. 15명을 저희가 뭐 다 지금 뭐 어떤 직책이다 직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사업 관리나 이제 이런 직책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냥 생각을 해봐도 한 직장에 뭐 10수년을 근무하면 인맥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어떤 내부 정보에 접근하기가 당연히 일반 사람들보다는 그쵸. 빠를 것이다라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드니까 사람들이 아니 당연하죠. 이거는 심리적 의심.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 말 쓴다 어린 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경제부에서 무슨 이제 정보를 얻었는데 업무를 그쵸. 통해서 얻었는데 내가 이걸 법조팀에 가서 이거에 관련 주식을 샀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리가 좋아. 2년 반 동안 이거 하고 있어. 여러분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타임 테이블이라고 하죠. 그쵸. 시간에 정리를 한번 책상 한번 쭉 그럼 시계를 빨리 돌려야 되는 거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2일에 이게 터졌고요. 터졌어요. 자, 근데 LH 직원분들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 짓들을 하셨는데, 자, 뽐뿌 댓글 우리 강경수 해주시죠. 뽐뿌의 요채님께서 나무 심은 사람들 땅 싹 다 그린벨트로 묶어버렸으면 좋겠네요 진짜. 거기다가 파릇파릇한 나무들을 심으셨다고. 그러니까 왕버들 나무인가? 빽빽한 묘목이 숨겨져 있는 그런 그림들은 이미 많이 보셨을 건데 네. 근데 이게 토지 보상을 이제 받는 전형적인 방식, 그러니까 토지 보상액을 높일 수 있는 전형적인 방식이고 지금 이제 좀 사람들이 뜨악했던 게 이제 왕버들이라는 사실 저희가 들판을 갈 때 왕버들이 심겨져 있는 밭이나 논을 보긴 힘들잖아요. 아 진짜 그 사진 보는데 너무 빡쳤어요 이거 진짜. 화가 많네요. 정수 기자. 왕버들이 근데 어떤 작물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왕버들을 저희도 먹거나 그러지 않잖아. 왕버들이 뭐지? 라고 이제 이런 반응이 몰라. 나오니까 그러니까 버들도 잘 몰라. 그렇죠. 강가에 있는 정말 나무 아니에요? 희귀수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정 평가를 할 때도 조사 그 보상 담당자의 재량이 충분히 발휘가 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희귀한 종일수록 더 보상 가치가 높은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기준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식을 어느 정도 했고 그 이식의 비용의 거의 2배 정도를 이제 그걸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농작물을 막 급하게 심어 놓는 게 농작물이 있으면 현금으로 이거를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건데 이제 그것도 기가 막힌데 왕버들이라니 이제 여기에 이제 왜 사람들이 왕버들을 갖다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쓰잘데기 쓰잘데기 없는 없는 거지. 나무를 기준이 없는 갖다 심어 놓은 작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받으면 되니까 거기다가 뭐든지 심어 놓은 거죠. 그렇지. 일단 왕버들 도매상 이런 거 없잖아. 없을 거 아니야. 그거 갑자기 시흥 광명에다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너무 빡치니까 아니 이렇게 교묘하게 LH 직원분들이 이렇게 할 거면 이거 그냥 그린벨트로 지정해버려라. 그냥 못 팔게. 너무 화가 많이 나니까. 이런 말씀에서 첫날 많은 분들이 뭔가 뭐 그런 일이 한 번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실제로 이걸 눈에 목도하니까 안 그래도 요즘에 집값이 올라가지고 빡이 뒤집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빡이 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월 4일에
LH와 국토부가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변창흠 장관이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MBC 기자한테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거 뭐 조사를 하기도 전에.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까 메리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옹호하는 이런 말씀을 근데 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쉴드를 치는 건 아니고 이제 이 신도시 개발을 이제 검토하기 시작한 게 올 초긴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말의 이제 맥락이 그러니까 강제 수용이 되면은 보상을 받잖아요. 근데 이 보상가가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최대 1.8배 정도?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런 토지를 살 때는 공시지가 가격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시세로 산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 만약에 토지가 뭐 3억짜리야. 그러면 제가 토지를 살 때 거의 한 3배 이상 정도를 더 주고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땅을 사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산 이 땅이 강제 수용이 돼버리면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보상가가 너무 보수적인 거지. 그래서 이제 9억을 기준으로 하는 그러니까 거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3억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하고. 기준으로 하고 최대 한 1.8배 정도가 그럼 손해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변 장관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게 전면 수용돼 버리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오히려 좀 그러니까 좀 바보짓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서 느낀 게 만약에 뭐 싼 가격에 경매로 구입을 했다. 땅을 애초에 싸게 애초에 샀다. 싸게 샀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대토 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면서 싸게 매입을 해서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들여서 근데 이제 이 공공이 개발에 대한 또 분노가 있는 게 정부가 속도전을 하겠다고 이 광명 시흥에는 2025년 그러니까 생각보다 짧은 거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약간 화가 더 나는 거지. 이거 알고 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제 변 장관의 이 발언은 그러니까 정말 그냥 원칙적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 전면 수용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지구 지정이 돼버리면 오히려 손해니까 그렇게 사진 않았을 거다라는 뭐 그 정도의 발언.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만 봤을 때. 그게 이제 뭐랄까 국민들의 분노와 이 그 뭐랄까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분위기 파악이 제대로 안 돼. 분위기 파악 이런 거죠. 이런 거.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좀 와장창한 거예요. 산통 깨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맥락을 정말 치밀하게 따지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될 말. 그 다음날 국토부 대변인실에서 이제 장문의 약간 사과 그러니까 나는 진짜 옹호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또 글을 보내기도 했었죠. 이게 이럴 때는 철저히 조사를 확인을 해보겠다. 야,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해보고 그런 정무 감각이 없어.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그래서 왜냐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문가 인터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수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그게 좀 아쉽더라고. 근데 이제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 말 한마디에 끝난 거죠. 이거 한마디 끝난 거야. 그 뒷말은 들지도 않아. 솔직히 아마 MBC 기자는 너무 좋았을 것 같아. 그치. 멘트. 이게 또 문자잖아. 그러니까 너무 빼박 같은 그치. 이 정말 자기의 이건 대박인데? 아, 라고 이거 생각하지 문자예요? 않았을까? 네, 통화 문자. 중에 얘기한 게 아니고. 네, 문자. 난 지금까지 통화를 한 적. 그러니까 네이버 이런 댓글 달리는 거예요. 우리 정유럽 기자 읽어주십시오. CGLI 땡땡땡님이 변창 미친 거 아니야? 개발이 안 될 줄 알고 은행에서 돈 빌려 땅 산 놈이 어딨냐? 그렇습니다. 그 직원들이 은행에서 은행에 돈을 엄청 많이 빌려가지고 땅에 하신 거죠? 얼마나 빌렸습니까 이분들이 직원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 정도? 그러니까 야. 100억 정도 되는데 55억 이상 정도로 추정이 돼요. 15명이. 네네. 그럼 인당 얼마야? 계산을 하지 55, 말고 4억? 넘어가죠 그냥. 4억 좀 4억 좀. 3억 천 정도. 그 사람마다 4억 넘게 돈을 빌려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평균 값을 좀 내긴 그렇고 저희가 이제 뭐 취재를 해본 땅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가격이 2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7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69점 얼마 정도까지 다 받아서 15억 7천만 원을 대출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처음에 접했을 때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그렇지,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뭔가 투자를 해야 고수익을 얻는다고 하지만 정말 남의 그 빚을 수억을 그쵸. 내면서까지 토지를 그렇게 할 수 있나?
아니 15억 뭐 무이자요? 무이자냐고 15억이 아닐 거 아니야. 15억에 예를 들어 2%만 해도 얼마요? 얼마냐? 자 뭐, 계산하지 얼마냐? 말자 우리. 여기다 문과 아니야? 여러분 문과들이 자 15억인데 2%면 3 됐어 계산하지 마. 3천만 원이잖아요. 1년 이자가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야? 3천 나누기 10이 얼마야? 300 가까이 한 달마다 갚아야 그러니까 되는데. 하지. 250만 원. 지분 쪼개기가 들어가긴 하니까 뭐 그렇다고 쳐도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그리고 땅 산 것 중에 뭐 맹지 이런 것도 그쵸. 있지 않아요? 맹지가 정말. 많죠. 네. 도로가 연결이 안 돼 있는 땅을 맹지라고.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하는데, 그렇게 큰 돈을 그치. 대출받아 그리고 사겠어요? 그거는 정말 개발될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네. 하기 힘든 거의 거지. 뭐 이런 저런 정황들 때문에 자꾸 국민들은 이제 점점 더 화가 나는데 정말 그 킹리적 가심이란 말을 이거만큼 정확하게 보여준 게 근래에 없었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 게다가 현직 직원이 토지 경매 1타 강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야 진짜? 이건 무슨 일인가요? 토지 투자 방법을 알려준다는 인터넷 유료 사이트입니다. 토지 경험 18년을 녹였다. 토지 경매의 1등 스타 강사라며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이 사람 알고 보니 토지 보상을 맡고 있는 현직 LH 직원입니다. 5번에 23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집중적으로 한 강의는 토지 경매 방법입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가는 전문 강사는 아니어서 존치 안 하는 직원 제 실수 맞고요. 제가 강의로 23만 원 하지만 보수를 받은 게 1도 없거든요. 이런 LH 직원들의 일탈 행동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신도시 후보지 도면 유출입니다. 2018년 10월 3기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후보지였던 고향 원흥의 도면이 LH에서 유출된 겁니다. 해당 직원들은 경징계에 그쳤고 한 명은 나중에 승진까지 했습니다. 지인들에게 주택 투자 등에 대해 조언해준다며 1억 3천여만 원을 받거나 추첨제 분양 등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LH 아파트 15채를 소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감사에 나가서 나왔고 직위 해제가 된 지금 딱 그 정도 선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수익을 뭐 4억 원 정도 부수익을 올린 걸로 나와요. 이걸로요? 그러니까 좀 오래 했어요 이분이. 토지 경매 1타 강사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얼마나 일을- 또 한 유명 강사는 이 직원이 자기 강의를 듣는 수강생인데 자기 강의를 베낀 것 같다라고 또 인터뷰를 하기도 해가지고 유지경이네. 정말 LH는 정말 심각하구나 너무 라는 생각을 충격적이더라고요. 좀 했죠. 왜냐면 진짜 좀 저희로 치면은 이제 기자인데 이걸 뭐라고 설명을 우리 해야 그게 돈이 안 되잖아. 음. 근데 토지 경매를 LH 현직 직원이 그러니까 저는 와. 찝어주고 막 이러는 거는 이건 진짜 찐이죠. 근데 이건 찐이지. 찐이지. 이거 물론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제대로 들으신 건 맞아. 저 지대로 들었죠. 현직 직원.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 근데 이걸로 4억을 벌었다 이분은.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이렇게 추정된다고. 한 거예요? 몇 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그걸 왜 몰랐다는 거 아니야? 몰랐다는 그동안? 거야 이거. 근데 이게 지금 LH 직원이 10,000명 정도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방 근무자도 너무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 다 일일이 이제 뭐 좀 하기 힘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원래 하나가 터지면은 고구마 줄기 캐듯이 이제 언론들이 하나하나 계속 파내잖아요. 그러니까 비위 행위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나온 게 800명인 거예요. 근데 2016년에 500명대였으니까 계속 늘어난 거지. 근데 이거 자체도 그러니까 비위라는 건 그래도 징계를 받은 건데 감사 신고 건에 비해서 정말 여기 징계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이제 3월 2일 날 변 장관이 그러니까 이거랑 상관없이 그 공공기관 산하 기관장들 이제 신년회가 원래 예정이 돼 있었고 사실 뭐 하나만한 소리들을 많이 하잖아요. 신년회니까. 그리고 공공주택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겠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오전에 터졌으니까 청렴도 낮다. 이제 이런 이제 그 민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너무나 이제 청렴도 낮다고 했는데 또 나온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은 지난해 공기업들 중에 또 제일 많이 받은 거죠. 이거 자체도 이제 경영평가로 성과급을 주잖아요. 근데 윤리경영 뭐 이런 배점이 다 있고 윤리경영이 분명히 등급이 좋지 않거든요. 근데 배점 기준을
엄청 낮게 준 거지. 윤리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점수를 자체를 낮게 준 거죠.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큰 틀에서 경영 평가는 또 등급이 좋으니까 성과급을 또 많이 받았다. 가지가지. 그러니까 가지가지. 지금 정말 계속 이제 까면 깔수록. 네. 여러분 속상한 거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게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 안 되는데 문제 삼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LH가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몇 년째 문제가 많았던 건데 이게 다 썩어 있던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위에만 살짝 좋은 옷으로 가려놨던 그동안 거가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퍽퍽 퍼내는 거죠 이제. 근데 약간 뭐 다들 이제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뭐 그럴 줄 알았어. 뭐 그러다 말겠지. 이제 저는 이게 더 속상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KBS 사이트에 KJS49님이 도둑들에게 고가 열쇠를 쥐어준 것 같다. 이런 반응이 보이시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월 5일에는 LH 본사에 합동조사장이 방문을 했고 좀 있으면 이제 결과가 나오죠. 조사 결과.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도 이제 대국민 당원문도 하고 뭐 투기 확인 시 무관용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두 가지. 투기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무관용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참 어렵다. 지금 국수본시 중심으로 특별합동수사본부 설치해서 좀 조사하고 있고 지금 경기남부청이 압색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과연 어떻게 정말 속 시원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답답해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 조사 결과가 나오고 수사 결과가 나와도 뭔가 사람들이 찝찝해 할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정부도 사실 지금 부담이 너무 큰 거죠. 이게 목요일날 아마 발표가 날 것 같은데 1차 조사 결과가 발표가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만약에 지금까지 밝혀진 15명보다 인원이 훨 많다. 그럼 이제 이 분노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제 당연히 수사 확대하고 더 이제 그쵸. 범위 넓혀야 되니까 그것도 부담일 것이고 만약에 15명이 다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부실 수사 논란을 또 어떻게 감당할 거며 그리고 이제 사실 정부는 공공주택 그것들을 정말 지금 엄청 자신 있게 내세웠는데 거기에 지금 광명시흥이 너무 상징성이 큰 거죠. 제일 큰 데니까. 왜냐하면 수도권에 2025년까지 18만 호 정도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광명시흥이 그러니까 7만 호거든요. 그 차지하는 게. 거의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일산보다 규모가 더 큰, 그러니까 진짜 나름 대표적인 정말 신도시로 추진을 하려고 한 이 땅에서 지금 문제가 됐으니까 정말 정부로서는 부담이 엄청 클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시장에 쇼크 수준의 공급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다 쇼크 먹었다 뭐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완전 아니 그런데 그 직원들이 그린벨트까지 했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취재한 분은 이미 직위 해제가 된 분이에요. 지금 이가 연류가 돼서 직위 해제가 된 분인데 이제 더 찾다 보니 그 인근의 그린벨트 땅까지 산 거죠. 근데 사실상 그린벨트는 정말 그 땅 투자를 하는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보고 업계에도 물어봐도 그러니까 사실상 쉽지 않은 왜냐면 물건이죠. 왜냐하면 정말 그린벨트라는 건 개발이 아예 제한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설사 계획이 됐다고 해도 해제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사실상 정말 그 하이 리스크를 안고 사야 되는데 이 땅도 뭐 당연히 가격은 비싸죠. 그래서 저희가 이건 정말 좀 내부 정보를 알지 않았으면 이렇게 좀 가감하게 투자 겸 뭔가 쇼핑처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얼마 정도 어치 산 거예요? 이게 정확한 가격은 지금 좀 나오기가 힘든 게 이분이 경매로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냥 추정치 정도로 하는데 뭐 10억 이상 정도? 아니 자기 돈을 10억 이상을 물론 뭐 빚도 있겠지만은 언제 풀릴지 모르는 그린벨트에다 투자한다는. 근데 여기가 그 개발 대상지이긴 한 거죠. 아니요 인근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러면 아직 그럼 확실히 개발된다는 건 보장 안 되는 거네? 근데 이게 지금 아셔야 되는 게 개발이 되는 그 신도시에 개발이 돼서 제 땅이 들어가는 것보다 인근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기에는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아파트도 지금 정부가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묶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송파에서도 그랬는데 여기는 들어갔고 여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매매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옆 동네 가격이 확
뛰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원리로 이 A라는 이 필지는 들어갔어.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 땅은 안 들어갔어. 그러면은 얘가 호가가 막 올라가. 오히려 왜냐면은 예, 신도시 맞춰가지고. 개발되면은 도로 뚫리고 이제 뭐 주거 기반 딱 설정되는 이게 확실시 되는 거니까 이 옆이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근에 정말 뭐 경매, 뭐 맹지 이런 걸 만약에 진짜 수억의 빚을 내서 샀다? 근데 이걸 심지어 그냥 방치해 뒀다? 이건 정말 좀 합리적으로 의심이 계속 짙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대단한 분이네. 저는 LH에서 이게 구조적으로 그동안에 앞선 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해드신 건지에 대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도대체 뭘 믿고 이런 큰 돈을 보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린멘트에 10억을 주고 샀다. 그거 뺏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국가가. 부패 방지법상 그러니까 정말 법적으로만 따지면은 뭐 공무원이 공무상 그 비밀을 가지고 뭔가 사적 이익을 취했을 때 뭐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직접적인 업무 당사자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을 거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차라리 그냥 직위해제고 뭐고 어차피 거기서 월급 받는 거보다 그런 거 몇 개 뭐 세게 땡겨가지고 은퇴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자 여러분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매일매일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알바끼로 집 지은 분, 밭 산 분 너무 단독이 계속 나와. 뭐 이게 비슷한 유형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막 정신이 없는데 자 근데 여러분 황정호 기자 이제 취재를 하면서 LH 분들과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눠봤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럼 과연 우리 LH 사람들은 무슨 생각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물론 제가 늘 말하지만 일부 LH 직원이겠죠. 모든 LH 직원 10,000명이 다 이러진 않으셨겠죠. 하지만 의사도 그렇고 언론인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일부의 분들이 이런 일을 해가지고 그 조직과 그 직업 자체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박살을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부 LH 직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글을 보신 적 있죠? 4일 블라인드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자 오기자 기자 이거 읽으시죠. 블라인드에서요.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요?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걸 토대로 부동산 투자한 건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 글에 대한 댓글로 그럼 LH에서 일을 하면 안 되지. 딴 데로 꺼지고 투기하세요? 여러분 이 블라인드 글을 보시고 이제 빡치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블라인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빡치. KBS도 없이. 이 사실 KBS가 LH랑 동급이에요. 네. 지금 빡치게 이 커뮤니티나 블라인드 글을 갑자기 통해서 자기 반성을 하고 퍼지는 여론이 네. 우리가 이런 말을 좀 할 자격이 있나 싶어 지금. 그렇습니다. 밖에서 보는 시선 똑같아. 그래서 지금 말이 없어졌셨구나. 그래서 오늘 아이템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그러니까 저도 더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굴 나무래. 많은 분들이 이 댓글을 보고 이 글을 보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는데 이게 LH 직원이 부동산 투기를 그냥 투자를 공부해서 산 거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실드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광명시흥이 공공주택 개발지구에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가능성이 있는 땅이어서 그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종잣돈이 있으면 이제 이 땅을 투자하면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얘기는 계속 있어 왔던 땅이어서 그러니까 뭐 진짜 본인들이 뭐 그냥 공부해서 아니면 진짜 본인 판단으로 들어갔을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죠. 근데 누구나 그렇지만 이런 업무나 이런 보안이나 뭐 이런 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이 이걸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그냥 윤리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댓글 밑에 보면 한국거래소 그 직원이 그럼 우리가 내부 정보 이용해서 뭐 주식 사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좀 이제는 욕만 할 게 아니라 좀 필요한 것 같아. 이제는 진짜 좀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막을 수는 없어요. 물론 처벌을 하고 그 사람들 이제 혼을 내줘야겠지만은
인간의 욕망을 자제해주길 기대한다는 거는 쉽지 않죠.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고 저 법과 제도로 이걸 막아놔야겠죠. 지금까지 왜 안 막아놓은 건지가 오히려 예를 들어서 한국 거래소도 뭐 3만 원 이상인가요? 얼마 이상 주식 거래를 못 하게 돼 있고 그럼요. 30만 원 금융공기업은 이상 원래 다 하는데. 그런 거. 네, 안 금융공기업은 다 안 되게 차단이 돼 있었는데 이거는 뭐 몇십억, 거의 몇백억씩을 했다는 땅 거는 짚고 이거 헤엄치겠네. 자체도 좀 돈 버는 게. 충격이긴 한 것 같아요. 이런 제도 자체가 없는 거죠. 정말 그냥 없으니까 FM 코리아에 이런 댓글 있었던 거예요. 강병수가 FM 코리아 댓글 읽으십시오. 아 너무 빡치네. FM 코리아에 버스 왜 안 와? 님께서 버스한테 말을 해. LH 직원들 솔직히 좀 억울할 때 선배들은 분당, 판교, 광교, 동탄 이런 알짜 도시들 이미 다 해먹었는데 본인들은 시흥 해먹다가 이 난리가 나다니 아니에요. 현실적이다. 덕후의 익명으로 LH 애들이 걸린 적이 없으니까 꼼꼼하지 못하네. 저렇게 허술하게 했는데도 여태껏 안 걸린 게 용하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게 터지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이렇게 허술하게 할 수가 있나? 이렇게 걸리게 이렇게 아무런 대비 없이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투기를 할 수가 있나?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놀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분당, 판교, 광교, 동탄 이런 옛날에 또 당연히 하지 않았겠냐? 이런 킹리적 가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근데 이런 시선에 대해서 LH 직원들은 뭐라고 좀 부끄러워하죠. 그래요? 네, 부끄러워하죠. 부끄러워하고 지금 거의 난리죠. 뭐. 그러니까 LH 직원들 특히 이제 연차 어린거나 이런 친구들은 너무 부끄럽다. 그럼요. 그러니까 일부 때문에 왜 우리까지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묶여서 무슨 범법자 취급을 받아야 되냐. 범법 집단 취급을 받는 거죠. 근데 뭐 항상 모든 어떤 일부의 잘못이 이제 벌어지면은 모든 그 어쩔 수 없는 시선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LH랑 다른 공기업이랑 붙었는데 이제 LH가 좀 연봉이 좀 적은 편이어가지고 그쵸. 딴 데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LH에 대한 신뢰도가 그쵸. 바닥을. 갑자기 생각나는데 3년 전에 리포트한 게 그 LH 직원이 아버지 뻘 그 공사 현장 소장한테 이제 카톡으로 갑질한 아주 소소한 갑질이었어. 뭐 늦으면 초당 1,000원. 그다음 뭐 몇 시까지 집합. 뭐 상금 타오면 그 회식비로 쏘세요. 뭐 그 되게 좀 기분 나쁜 자기보다 아버지 뻘인데. 그래서 이제 그 말미에는 항상 우리 기관 취재를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제가 좀 그때 놀란 거는 원래 그런데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LH 감독하는 그 직원이 현장 소장들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응대를 했었나 봐. 왜냐면 LH가 정말 그 건설에 그러니까 실무 기관이니까 사실상 갑이죠. 갑. 그 갑의 내부는 입장에서. 딱 그런 문화가 만연해 있더라고. 원래 그런 캐릭터인데요? 약간 이런 거예요? 캐릭터가 아니고 그 원래 이제 그런 원래 관행처럼 일해요, 뭐.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왔으니까 현장이 워낙 험하기 때문에 좀 세게 나간다. 우리 같은 이제 공사 직원이 가서 현장을 통제하려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그건 이제 뭐 보도를 전제로 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상당히 그 조직 문화에 길들여져서 동떨어진 일반 정서와 그 관행을 갖고 있는 조직들이 많은데 LH는 이게 워낙 이권이나 관심사들이 개입된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안에서는 사실 말은 못하지만 되게 억울해할 거야. 왜 우리만 그러냐고? 그리고 이 LH는 그 매일 하는 일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공부를 안 해도 사실 이런 데 좀 더 빠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은 되게 지금 도매금으로 이렇게 취급받는 게 좀 억울할 거야. 이해가 안 될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신입사원이 카톡을 보내는 게 공개가 됐는데 회사가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 이런 식으로 또 자랑을 하는 카톡도 나왔어요.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잘려도 그 땅으로 번 돈이 더 많을 거다 뭐 이런 카톡. 근데 좀 센 척한 거 아닐까? 네, 저희의 이제 저희끼리는 지금 센 척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센 척할 때가 아니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지금 다 찐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있어. 정신 차리셔야 되는데 큰일 나는데 그 혹시 그럼 주변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현장 가고 막 정신 없죠 지금 국토부 기자들. 그렇죠. 항상 이런 일이 터지면 일제히 시선은 현장으로 향했다가 또 토지 이제 등기 등본을 떼는 경쟁이 붙잖아요. 700원 전쟁. 거의 이제 두 갈래로 나눠져서 현장과 이제 등본. 이해가 안 되는 게 LH가 이거 등본을 떼가지고 이름이 성만 나오니까 이게 동명이인인지 확인을 네. 이제 하는데 그 협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개인정보라고. 맞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안 해주고 있죠. 그건 너무 이거는 뭐랄까 그래도 되는 건가요? 개인정보를 앞세워서 얘기를 하니까 사실 더 이상의 논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진짜 편해. 아, 그래서 뭐 엄청 지금 뭐 단독해서 뭐 고향 창릉에도 LH 직원 소유의 토지가 있다 뭐 했던 그 보도도 알고 보니 동명이인. 그다음에 이제 민변에서 사실 추가로 네. 또 그 두 개 필지에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제 4명이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 뭐 2개 필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동명이인. 그러니까 지금 계속 동명이인이 약간 보도 총국이 좀 빚어지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혹시 물타기를 하고 싶어서 김빼기 하려고. 그냥 계속 어떻게 보면 그냥 최선의 방어를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병수는 그냥 지금 화가 나 있어요. 혹시 뭐 잘못 샀니 땅을? 아 이거 너무 약간 보면서 솔직한 마음으로 약간 분노를 넘어서면 그게 허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허탈을 넘어서 분노가 아니라 분노를 넘어서면 허탈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그런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냥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요새 일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 무슨 일 할까 고민하는 애가 제일 바보라고 우리끼리 이제 비슷한 저의 나이 또래 키나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바보였네. 바보였어.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막 변해가는 세상이 내가 이제 노동으로 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들 각자 자리에서 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거의 뭐 마지막 히든 펀치를 빵 때리는 느낌이었죠. 정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그래도 그러니까 뭐 무능의 범주는 다르겠지만 적어도 부패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곳에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굉장히 이제 허탈, 분노를 넘어서 허탈이었죠. 저는 원래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그런지. 저도. 되게 밝으세요.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금수저예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닌데 그랬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니 근데 저게 뭐 제도적으로 막힐 게 없었나? 왜 그런 거 없었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 빨리빨리 이제 만들어야 이게 사실은 적폐청산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적폐를 좀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아마 수십 년째 해먹고 계속 해드셨을 텐데 이거를 지금까지 그냥 관행으로 그냥 해 드시다가 이제 어떻게 제보 사실 여러분 이제 지금 젊은 세대분들은 정말 또 다른 세대들이란 말 이런 불공정에도 못 참는 분들이고 이런 걸 또 얘기할 수 있는 창구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게 하나둘씩 나오는 거예요. 옛날 이런 갑질이나 이런 게 뭐 나왔나요 옛날에? 뭐 몰랐지 이게 당하고 말았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긴 변하고 있는 한데 거라고 생각 들어서 사실 이 신도시 투기 같은 경우에도 1기 때도 그랬고 2기 때도 그랬고 항상 이제 그 합동수사본부 열어서 투기 사범 잡아보면은 공직자가 1기 때는 130명 넘게 이제 구속됐고 1기 때가 분당인가요? 분당가 일산으로 대표되는 네. 1기 그때 제일 유명한 노태우 신도시. 정부 때 그리고 2기 참여 정부 때에도 30명 가까이 27명 판교. 정도가 적발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그냥 계속 그냥 그때그때 적발되면 개인 일탈 그냥 뭐 개인만 좀 꼬리 자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해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확실히 제일 중요한 그 사람들 처벌하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근데 이거 처벌 돼요? 이거 되나? 이게 아까 말했지만 업무상 획득한 비밀인지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투기를 한 것인지 이 연결고리를 다 확인해야 그게 되는데 진짜 쉽지 않죠. 이게 뭐 통화 내역이나 통화 녹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카톡으로 했을 것도 아니고 뭔가 이거를 어떻게 증거를 다 찾아가서 이거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전수조사를 할 게 아니라 그냥 일이 터졌을 때 바로 압수액에 들어가서 뭐 메신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다 가져와서
봐야 됐었지 않나? 그러니까 그쵸. 지금까지 계속 시간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계속 그런 아쉬움들이 계속 있는 답답함. 거죠. 네, 답답함과.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아, 이거 진짜 이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화가 났는데 뭐 해보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투자한 거였습니다. 뭐 이런 허무 엔딩, 뭐 허무 개그도 아니고. 저는 뭐 해명을 대부분 할 때 퇴직해서 뭐 화훼 농장 뭐 이런 하려고 했다. 농부가 되고 싶었다 뭐 이런 분들인데 그럼 퇴직하고 사시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자꾸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게 뭔 허무맹랑한 소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법적으로 가서도 계속 이게 일관되게 주장이 되고 이걸 뒷받침하거나 뭔가 반전할 수 있는 뭐 자료가 안 나오면 아마 그냥 이게 맞으니까. 아마 선배들이 아마 그걸 다 알려줬겠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그 노하우가 면면이 LH에는 이게 이어져 오는 게 아닐까. 그런 킹리적 가시를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배들 사이에서 야 이거 족보처럼 또 족보같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정유럽 기자가 엠팍 댓글 읽어주십시오. 엠팍이 어디죠? 달빛 소주. 달빛소주님이 엠팍의 달빛소주님이 처벌해서 벌금 주고 하는 것보다 신도시 지정 취소하고 딴 데 옮기면 자동으로 금융 치료 되지 않나요? 이전 투기권은 앞으로 조사하고 이번 건은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쉽고 확실해 보이는데 말이죠. 근데 해제를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렵고 확실한 것 같아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쉽진 않잖아요. 지금 신도시 3기를 지금 철회 갑자기 철회를 하고 그쵸. 딴 데 또 땅을 알아보고 거기에 설계를 하고 이걸 한다는 게 어렵죠. 어렵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마음 같아선 솔직히 골탕 먹으겠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 그런 마음 있죠 다. 시원하게 엿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엿을 입에 가득 넣어드리고 그냥 골탕 먹어라. 그 10억 다 갚아. 그린벨트 평생 거기 뭐 사세요. 이렇게 하고 싶죠. 그쵸. 왕버들과 함께 왕버들 많이 키워서 파시라. 나무와 함께 늙어가시는. 자연과 함께. 근데 이게 진짜 그러니까 홍남기 그 부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했을 때도 사실상 제목이 뭐 LH 투기 의혹 이런 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확실히 처벌할 테니 우리의 주택 공급 계획엔 정말 반드시 실행하겠다. 뭐 힘을 좀 모아달라. 됐으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밀고 나가겠다라는 의지는 계속 나오는 거고 오늘 이제 문 대통령도 뭐 차질 없이 진행을 할 거다라고 다시 한번 또 이제 확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물러날 수는 없는 거죠. 정부도. 이번에 정말 자기들이 이거 확실한 공급책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만약에 철회를 해버리면 와 진짜 정부 정책에 똥바가지 뿌려버렸어. 그리고 또 이제 이 3기 신도시를 기다리고 있는 또 그렇죠. 네, 매수자 그쵸. 이렇게 대기 수요자들을 어떻게 또 그렇죠. 달래줄 것이며 사실상 이제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는 건 뭐 이게 그냥 계획을 세워놓은 거니까 취소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이게 주는 너무나 큰 상징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1차 조사 결과가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의 여론의 좀 향배를 보고 정부도 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여기 뽐뿌랑 클리앙 댓글 오기정 기자 읽어주시죠. 뽐뿌에서 포카리 스웨르 님이 소리네요. 그럼 신도시 왜 철회해요? 그럼 공사 중에도 조건이 적발됐으면 멈춰요? 원칙이 뭐예요? 그것은 진행됐으니 수백억 이득 봐도 진행해요? 사업 규모가 얼만데 집값 안정화 안 되는데 이렇게 와서 철회하라 떠드는 거 보면 크크. 클리앙에서요. 석군이 님이요. 주식 작전 세력 걸리면 나쁜 놈들이니까 주식시장 문 닫으면 되는 건가요? 처음 터질 때부터 꾸준히 신도시 취소하라는 말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를 철회하라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거다라는 건데 정말 근데 많은 분들의 마음 같아서는 진짜 그게 가장 그분들에게 어떤 법적인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분들에게 거대한 절망감을 안겨주는 속 시원한 방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분 얘기 들으면 뭐 그럼 공사 중이면은 진행하고 계획 단계면은 뭐 철회하냐 뭐 라는 거부터
그리고 이런 땅 얘기는 정말 너무나 많은 이해 집단들의 맞습니다. 너무나 큰 돈들이 엮여있기 때문에 어떤 공작에서 비롯된 멘트인지 댓글 하나 읽기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이 사람이 다른데 신도시가 될 만한 데 땅을 갖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그 드글드글한 그 욕심들의 부딪힘들 그 사이에서 나오는 의견들이라서 정말 언론인으로서 정말 차갑게 보기가 쉽지 않다. 이 이슈 같은 경우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취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분노의 방향을 정말 잘 정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상 이 사람들에 대한 뭐 추가적인 의혹, 그 다음에 이것과 비슷한 단독 이런 것들이 사실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분노를 계속 더 키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도 보도를 하면서 이제 뭐 제보가 들어와서 취재를 하면서도 아 이거는 좀 킬하자 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모으는 것들도 계속 우리가 이 분노를 계속 키우는 보도만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진짜 이제는 좀 대책을 좀 제대로 세워서 이럴 줄 알았어 또 이러다가 말겠지라는 정말 이 무기력함 이걸 좀 조금이라도 좀 덜어내 줄 수 있는 좀 선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상종 기자가 본인 기사에 그 대안,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몇 개 소개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몇 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아까 처음 제일 많이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주식처럼 우리도 이제 뭐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뭐 LH나 그런 토지개발 정책의 내부 정보나 이렇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들까지 범위를 확대를 해서 이제 주식을 그냥 그러니까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을 신탁해버리자 이거죠. 그러니까 신탁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굳이 의지가 안 생기는 거죠. 내 땅을 위해서 뭔가 정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의지가 안 생기는 게 이걸 신탁을 해버리면은 제가 공직에서 물러날 때도 이걸 그대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그 감정가를 해서 거기에 그 금액과 그동안의 이자만 그냥 제가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막 애를 써서 토지를 더 늘릴 이제 뭔가 근데 뭐 공직이 안 나가면 뭐 상관없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사전에 좀 차단을 하자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뭐 사전 토지 신고 그다음에 재산 등록하듯이 부동산도 등록해서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뭔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만들자. 근데 저는 이제는 좀 개발 방식도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엄청 비밀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 정보에 조금 가까울 수 있는 사람들의 로비나 뇌물 주고 막 이러는 것들이 그냥 당연하게 된 거고 그 제가 전문가들한테도 통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냐 어쩔 수 없는 거냐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쵸. 충분히 다르게 유럽처럼 아니면 일본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토지가 강제 수용이 돼야 되면 보상가를 그 발표 전 3, 4년 전 가격으로 그냥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투기를 할 가치가 없는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제 만약에 그렇게 계속 비밀주의를 고수할 거면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장치를 좀 만들어서 100% 거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의지 자체를 좀 많이 꺾어야 그러니까 땅을 정말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이제 뭔가 기반을 세워서 주거 환경을 좀 늘릴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우리도. 그래서 한 전문가분이 이제 예를 들어준 게 영국의 밀턴 케인즈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여의도보다 한 30배 정도 크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신도시 개발이 잘 됐다고 평가를 받는 곳이래요. 근데 여기가 60년대 그때 이제 이걸 신도시로 개발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오래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여력이 없잖아. 빨리빨리 개발해서 그러니까 공급을 그게 해줘야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희는 사실 땅 지정 여기 아파트 세워 뭐 이렇게 딱딱딱 하는데 여기는 정말 자연 경관도 훼손 안 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정말 주거 기반을 최대한 살리면서 계속 개발을 하다가 또 잠시 멈췄다가 그러면서 또 이제 상황을 보면서 그 추가에 또 개발을 하고
근데 충분히 저도 이젠 우리도 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이상 이제 토목으로 뭔가 돈을 벌고 뭔가 투기를 하는 그런 의욕 자체를 좀 꺾어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제도가 없고 계속 이게 돈이 되면 저 같아도 종잣돈이 있고 내가 돈이 있는데 이걸 더 불리고 싶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사실 토지라고 하면 그냥 이건 계속 저는 끊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2, 제3의 LH 이런 투기 의혹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가 그러니까 언론이 할 수 있는 거 분노의 물줄기를 따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제도적인 대책이 어떻게 마련이 되고 이게 정말 얼마나 구체화가 되는지를 계속 지켜보는 것도 언론이 좀 해야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정말 유럽 많은 얘기는 생각을- 너무 우리랑 동떨어지는 얘기. 또 유럽 좀 아시나 봐요. 아니 지금 방금 얘기한 것들이 지금 우리 사정하고는 너무 어떻게 우리가 60년 동안 근데 신도시 저는 개발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그쵸. 저희가.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뭐 전문가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 그냥 좀 관성적으로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 이번엔. 왜 또 이번 일도 이렇게 좀 분노하다가 또 지나가고 땅은 계속 뭔가 우리의 욕망과 투기의 수단으로 계속 그런 재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계속 들면서 그게 저는 되게 속상하더라고. 자 여러분 저희 사실 LH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 발생 딱 보고 조각조각 좀 봤어요. 막 언론사에서 하나둘씩 단독이라 나오는데 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은 다른데 다 비슷한 내용이야. 이렇게 나쁜 놈들이었다니. 알고 보니 더 나쁜 놈이었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야. 분노를 더하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피곤하더라고.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얘가 뭐 그렇게 또 했다는 거네. 또 샀다는 거네. 바로 뭐 전날 뭐 거래량이 확 늘어났다는 거네. 누가 알았다는 거네. 그러니까 알겠어. 그래서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쭉 정리를 좀 해봤는데,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뭘 기다리면 돼요 이제 앞으로 내일 이제 이게 아마 내일 나갈 텐데, 그러니까 오늘 아마 또 그러니까 이 방송 나가는 날로서 오늘 또 뭔 일이 났을지 몰라. 무슨 네.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올지 모르지만은 아마 나가는 날 내일 그러니까 수요일. 그렇죠. 수요일이면 또 뭔가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저도 이게 지금 정확한 건 아니어서 말을 못 하는데 아마 1차 조사 전에 좀 뭔가가 또 발표될 수도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리고 사실 신도시 개발이란 자체가 LH가 혼자 할 수는 없거든요. 국토부 그다음에 지자체 그러니까 정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조직적으로 뭔가 개입이 돼서 아니면 정말 이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내부 정보를 다 듣고 뭔가 했을 거다라고 보고 사실 저희는 이제 좀 넓히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다른 데도 확대 추진을 하고 있다. 왜냐면 이게 단순히 LH 뭐 혼자 도시계획이나 뭐 이런 어떤 지역의 가치를 올리는 개발 사업을 할 때는 LH는 그냥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니까 그래서 뭐 진짜 그 지자체 그런 것까지 저희는 이제 넓혀서 좀 취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빡칠 일이 더 많아지겠네. 아무튼 진짜 허탈. 허탈감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거를 과연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이제 조사 결과와 뭐 수사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풀어갈지 이번 주 다음 주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황정호 기자 오늘 여기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처음 출연했는데 어떻습니까? 재밌네요. 그래? 다행이네. 아니 본인이 나한테 댓글 읽어주는 기자 나가면 몇 분 출연이냐는 거야. 내가 60분 출연했어. 근데 지금 73분 출연했네. 네. 깜짝 놀랐네. 아니 저는 진짜 짧게 출연한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근데 선배가 그런 얄팍한 출연 따위와 비교하지 말라고 했어. 네. 9시 뉴스 이런 얄팍한 출연 따위와 깜짝 비교가 안 놀랐어. 됩니다. 5분 이런 거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일단 저도 약간 개인 감정을 많이 실어서 얘기한 것 같아서 좀 걱정은 슬슬 되는 거. 아니야 별로 안 싫었어. 뭐 아까 카페에서 말한 거에 비하면 진짜 이성적이었어. 진짜 이성적이었어. 아까 카페에서 놀라울 정도로 이성적이라서 신기한데. 왜냐면 나 좀 약간 좀 그 취재를 하다 보니까 진짜 약간 맥이 빠지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진짜.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제 LH에 좀 약간 좀 정리되셨을 것 같고, 자 그럼 저희는요 로고 듣고 2부 무치뉴스 무리브리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